안녕하세요.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제가 지금 운동을 하던 중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요 문자의 내용인 즉슨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데 이 선생님이 상완 이두근이 회전근개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강의에서 어깨 핵심은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여기 링크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볼 거예요. 이 프레스에서 강조를 진짜 많이 하는 게 3두랑 2두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얘도 날개뼈에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두랑 3두가 약한 애들은 어깨 구조상 안정성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회전근개보다 2두, 3두가 더 안정성 기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팔 운동이 오히려 가슴 등 어깨 하체보다는 빈도적으로 적게 하는 트렌드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몸이 좋은 보디빌더들은 팔이 다 좋아요. 팔이 좋은 애들 치고 어깨 부상 있는 애들 거의 없어요. 2두랑 3두가 날개뼈를 이어주는 교두부니까 상완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좋은 애들은 장력이 짱짱하기 때문에 어깨가 구조상 무너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영상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상완과 어깨와 관련된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표현을 주시는 것 같은데 되게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좀 뼈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 설명 드리기 전에 뼈에서 설명을 할 때 이 선생님이 표현하셨던 내용에 대한 뭐 몇 가지 맥락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더 듣고 좀 정리를 해서 뼈에 관련된 구조를 보고서 설명하고 상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완 2두나 상완 3두근에 관련된 기준이 왜 회전근개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부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제가 보기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무조건 100% 더 중요하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로테이터 커프가 다양한 운동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망가지는 위험성은 분명히 노출이 돼 있거든요. 로테이터 커프 혼자 망가질 수는 없어요. 어떤 운동들을 통해서 망가지는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반드시 팔을 통해서 들어오는 개념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등에 의해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능적인 부분들은 팔의 직접적인 움직임에서 오는 게 아마 절대적으로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등과 상호작용하는 개념도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걸 꼭 로테이터 커프의 직접적인 외상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상완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힘들의 파이가 상완에서 적절하게 상쇄되지 않는 힘들이 결국 로테이터 커프의 불안정성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제가 맥락 짚으면서 구조 설명하고 기능 설명하면서 운동까지 한번 연결해보는 방식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선생님의 영상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안 찍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들 좀 참고해서 제가 좀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론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영상에 나오는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한 4가지 정도 틀 안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표현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선생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는 또 저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다만 제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봐드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들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더 긍정이 될 수 있는 표현들이나 또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저한테 뭐 오픈 채팅이나 DM을 주시면 제가 좀 더 리얼하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생님이 영상에서 강조하신 4가지 정도의 틀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어깨 운동을 진행하는 프레스 운동에서는 2두와 3두를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깨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두, 3두가 어깨뼈 안정성에 굉장히 기여도를 높게 한다. 그로 인해서 이 선생님의 의견은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녀석보다 상완 2두근이나 3두근에 대한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신 내용이 두 번째고요. 팔이 좋으면 어깨 손상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또 해주신 부분들이 있고 2두, 3두가 좋으면 어깨가 무너질 확률, 즉 안정성이 깨질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저는 이 영상을 지금 하나를 봤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들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표현만 제가 한번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에 대한 2가지의 큰 구조를 바라보게 되면 회전근개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리고 상완 2두근과 상완 3두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상완 2두근을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면 상완 2두근은 레디우스 뼈의 안쪽에 보면 레디우스 튜버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좀 폴로 튀어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좀 검정색으로 좀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상완 이두근이라는 녀석이 연결이 됐습니다. 바이셉스 브래키라는 녀석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는 건 근두가 두 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딘가에 가서 붙을 거예요. 여기의 위치는 정지부, 흔히 인설션이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오리진이라고 하는 기시부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상완 이두근은 바깥쪽에 있는 녀석과 상대적으로 안쪽에 있는 녀석, 두 녀석이 길게 주행해서 안쪽에 있는 녀석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가서 연결이 되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장두라고 하는 롱헤드란 녀석은 어깨뼈, 여기서 보시면 약간 글라이노이드 포사라고 하는 녀석이 오목하게 파여 있는 거 있죠? 그 위쪽에 가서 연결을 합니다. 자, 근데 상완 이두근의 장두는 단두하고는 조금 구조적으로 다른 면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칭을 보게 되면 상완 이두근의 장두의 기시부라고 하는 오리진이 수프라 글라이노이드 튜버클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때 수프라라는 게 위쪽을 의미하는 거고요. 글라이노이드가 우리가 스카폴라 뼈를 보게 되면 바깥쪽 있잖아요. 바깥쪽에 글라이노이드 포사라 그래서 위팔뼈의 머리와 마주하는 면이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수프라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글라노이드의 위쪽에 약간 튀어나와 있는데 부착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실제 해부학 구조에서 보게 되면 50% 정도는 튜버클에 가서 어깨뼈 위쪽에 가서 붙어요. 근데 50%는 힘줄이 레이브럼이라고 하는 어깨뼈에 오목한 구조를 담당하는 이 와순에 가서 들러붙게 되거든요. 여기가 손상을 받게 되면 흔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슬랩 병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야구 선수들이잖아요. 특히 투수와 같은 선수들이 구력을 확 던지는 과정에서 장두 힘줄을 과도하게 당겨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결국 장두의 힘줄의 텐션에 의해서 레이브럼이 뜯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명칭이 슬랩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또 약간 아래쪽의 방향에는 방카트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추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상완 삼두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상완 삼두근이라는 건 인설션부터 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오레크라논 프로세스라고 하고 오레크라논 포사라고 합니다. 이 상완 삼두근은 팔꿈치, 얼라뼈라고 하는 즉 척골뼈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오레크라논 프로세스에는 약 2개의 레이어가 존재하는데, 바깥쪽에 있는 레이어, 즉 표층에 있는 레이어라고 하는 슈퍼피셜 레이어는 탄던이라고 하는 힘줄의 구조를 갖고 있고, 그 힘줄의 안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라이셉스 메디알리스라고 하는 상완 삼두근의 내측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측이 뼈에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 위를 상완 삼두근의 힘줄이 길게 올라가면서 마치 가쪽에는 상완 삼두근의 외측두가, 그리고 안쪽에는 이 어깨뼈와 연결되는 장두라고 하는 롱헤드가 붙거든요. 근데 상완 이두근의 장두도 어깨뼈 위쪽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뭐였죠? 수프라글라노이드 튜버클이었어요. 그쵸?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상완 삼두근의 장두라고 하는 건 아래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를 좀 거꾸로 바꿔보게 되면 인프라글라노이드 튜버클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어깨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표현드린 그 4가지 항목 중에 상완 삼두근에 대한 기준이나 상완 이두근이 교두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상완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어깨와 교두보를 하는 개념보다는 하완이라고 하는 우리가 포암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완에 대한 부분들, 즉 레디우스와 얼라뼈의 기준에 의해서 상완을 지나서 숄더로 넘어가는 개념의 교두보라고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테이터 커플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로테이터 커플은 총 4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선생님들이 상완뼈에 보면은 요 앞쪽에 있는 녀석과 약간 가쪽에 있는 녀석이 있거든요. 요 앞쪽에 있는 녀석은 우리가 레서 튜버클, 예전 용어는 소결절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부착하고 있는 녀석이 서브스카폴라리스라고 하는 견갑하근, 어깨 밑근이 되겠죠. 그리고 가쪽에는 상대적으로 좀 큰 결절이 있어요. 이 큰 결절에 대한 개념은 그레이터 튜버클이라 그래서 우리가 대결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대결절이 구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면이 3개의 포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터 튜버클을 지금 여기 보이는 데를 앞쪽, 여기 상대적으로 여기를 뒤쪽으로 제가 좀 정의를 해보면, 위에서 봤었을 때 앞쪽에 있는 녀석이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극상근 또는 가시위근이라고 표현되는 수프라스피나투스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녀석이고요. 그 바로 뒤쪽이 인프라스피나투스, 즉 극하근 또는 가시 아래근,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이 테레스 마이너라고 하는 소원근 또는 작은 원근, 이렇게 좀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해부학적 구조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그 내용에 대한 맥락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운동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이 이제 어깨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딱 2가지 운동밖에 없어요. 팔굽관절을 동원해서
어깨 운동을 진행하는 트레이닝 방법과 어깨 관절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레스 계열인 거죠. 이 프레스 계열은 팔굽 관절이란 녀석을 기준으로 숄더 운동에 대한 기준을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녀석은 상대적이지만 팔굽 관절은 좀 제한을 해놓고 가는 녀석이에요. 이 내용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정리가 됩니다. 모멘트암을 줄여놓고 가는 운동과 모멘트암을 상대적으로 길게 해놓고 가는 운동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영상에서 표현된 선생님의 표현은 프레스 계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프레스 계열이라고 하는 건 손에 든 덤벨이 엘보우 관절을 지나서 숄더라고 하는 Gh 관절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숄더를 이루는 관절도 기본적인 구성은 어깨만 놓고 보게 되면 4개의 관절인데, 일단 SC 관절, AC 관절, ST 관절 잠깐 제외해 놓고 Gh 관절 입장에서만 좀 놓고 보게 되면 결국 이 무게가 엘보우를 통해서 상완 3두근의 힘과 또는 상완 2두근의 안정된 기준을 가지고 어깨 벌림이 일어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 상완 3두근이 프레스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면, 또는 팔굽 관절에서 역학적으로 무게를 받아주는 1차적 힘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못 받아주게 되면 어깨 입장에서는 얘가 거쳐가야 되는 기준의 힘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완 2두근이나 상완근이나 상완 3두근 쪽에서의 힘의 역학적 사용 기준을 정상적으로 소화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숄더에 편중된 힘은 되게 많은 힘의 사용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로테이터 커프의 손상에 대한 개념으로 좀 연결을 해보면 결국 스트레스의 누적이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스트레스의 누적이 항복점이라고 하는 일드 포인트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은 뭐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좀 차지하고, 결국 상완 2두와 3두의 어떤 적절한 힘들에 대한 안정성이 충분하다면 숄더 운동의 메인이 되는 델토이드의 운동과 함께 연결이 될 건데, 이때 델토이드만 쓰진 않겠죠. 당연히 로테이터 커프는 무조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상완 2두근이나 3두근 또는 상완 2두근 안쪽에 있는 브라키알리스라고 하는 상완근이 적절한 힘의 발생에 대한 협력 구조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거나, 또는 상완 3두근의 힘에 대한 부족분이 생겨버리게 되면 1차적으로 손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팔굽 관절의 힘을 3두근이 일단 밀어주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밀지 못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어깨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다른 운동들과 연결을 해보면, 여러분들 가슴 운동 있죠? 가슴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등 운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등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두가 많이 쓰인다? 아니요. 이두도 쓰이지만 상완 3두근의 장두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어느 때요? 어깨뼈는 굽힘 상태고 팔꿈치는 펴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풀리를 잡고 팔굽 관절의 굽힘과 어깨 관절의 신전을 끌고 올 때 상완 3두의 장두는 상완 2두근이나 상완근과 함께 작용해서 힘을 어깨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반대로 벤치 같은 경우는 흉부를 펴놓고 팔굽 관절을 벌림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흉근과 더불어서 전면 삼각근 그리고 상완 3두근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프레스를 밀었을 때 정상적인 상완 3두근에 전달된 그 힘들이 엘보우를 지나서 숄더로 들어올 때 역학적으로 가로면에서 팔을 모음하도록 하는 이런 개념으로서의 대흉근의 힘의 역학적 기준의 방향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완 2두근, 상완 3두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걸 관절로 표현했었을 때 팔굽 관절에 대한 기준은 무릎 관절과 역학적 유사성을 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넙다리뼈 하나죠. 휴머러스 하나예요. 넙다리뼈 아래쪽에 있는 뼈, 즉 대퇴골뼈 아래쪽에 있는 뼈를 우리가 티비아 피뷸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넙다리뼈의 아래 앞쪽에 있는 녀석이 파텔라라는 뼈예요. 이 파텔라라는 뼈가 사실은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퇴사두가 붙는 입장에서 파텔라라고 하는 그 뼈의 기준이 모멘트암을 형성해 주거든요. 그래서 무릎 관절의 굽힘 각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무릎 관절의 모멘트암이 감소되는 상황에서의 힘줄의 장력을 더 많이 쓸지, 모멘트암이 증가되는 상황에서의 쿼드리셉스라고 하는 대퇴사두를 더 많이 쓸지가 좀 바뀌어지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이걸 팔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오레크라논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렇게 주두돌기라고 하는 녀석이 튀어나와 있는 이유가
파텔라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녀석이 파텔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팔굽 관절이 굽힘 되는 상황에서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 트라이셉스 텐던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는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 반대로 얘를 편편 토크를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모멘텀이 증가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완 삼두근의 힘의 전달력을 근육 쪽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인 즉슨 어깨 운동, 프레스 계열의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팔이 갖고 있는 상완 이두근이나 또는 상완 삼두근, 그리고 여기에 표현된 내용 중에 하나가 빠지긴 했으나 상완근이라고 하는 6가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해당 내용이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상완 이두근과 상완 삼두근이 로테이터 커프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맥락의 표현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로 제가 보기엔 언급을 하신 이유고, 그것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게 앞선 제가 구조로 표현드린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상완 이두근의 장두가 스카폴라의 글레노이드를 감싸고 있는 레이브럼이라고 하는 녀석과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즉 관절 와순과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완 이두근의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깨뼈 기능 장애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완 이두근이 또는 상완 삼두근이 그리고 상완근을 포함된 기준이 얼마나 안정성을 잘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연속성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엘보우 조인트 다음에 몸쪽으로 연결되는 관절의 시작 범위가 GH 관절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쪽이 AC 관절이 되고 그 뒤쪽에서 어깨뼈하고 갈비뼈를 마주하는 녀석이 ST 관절이 될 거고, 흉골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SC 관절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GH 관절 입장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 팔굽 관절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역학적 힘들을 GH 관절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데, 프레스 운동을 하는 메인 머슬은 델토이드잖아요. 그러니까 델토이드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충분히 합리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해당 영상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상완이나 팔이 좋은 사람이 어깨에 관련된 기준에서 손상이 거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주관적인 경험치나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들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결국 내가 팔이 좋다고 하더라도 무게를 많이 들어올리는 과정에서는 로테이터 커프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운동 수행 능력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와 스트레스의 극단적 범위에서 평시 상태의 어깨에 불안정성이나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건 조금 얘기가 달라요. 꼭 끊어져야, 어디가 아파서 운동을 못해야 손상이 아니라 기능적인 운동 범위가 감소되는 현상들이 점점 커지는 것 또한 결국에는 기능 부전이라고 하는 다이스펑션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적인 부재가 나올 수 있는 건 꼭 얘가 강해야만 안정성이라는 걸 찾아간다라는 개념보다 얘가 강한 만큼 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발달을 시키고 그 텐션감을 유지를 하는 과정이 운동을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그 힘과 상충되는 그 기전에서 맞서는 과정들을 충분하게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나, 그 역시 스트레스가 내 숄더로 들어오는 개념 안에서는 극상근에 대한 개념이나 서브스카폴라리스 또는 극하근에 대한 스트레스, 소원근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높아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은 팔에 대한 사용 기준을 갖고 있거나 그로 인해서 어깨 운동을 과하게 사용하는 선수분들 같은 경우는 어깨를 관리하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상완 이두근과 상완근 그리고 상완 삼두근에 대한 개념들의 관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면 숄더를 관리하는 기전에서 좀 더 팔굽 관절에서 안정성을 찾아주면서 끌고 올라가는 방향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 운동의 역학적 순서가 어디서부터 오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틀렸다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영상을 보면서 의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이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보는 데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거기에 메모리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뭔가 이렇게 좀 영상에 대한 부분에 저도 마찬가지로 조심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각인이 돼버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A라는 걸 회전근개로 놓고 본다면 이 A가 손상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망가질 수 있는 사항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환경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팔굽 관절 또한
로테이터 커프의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맞는 거겠죠. 타당한 겁니다. 앞서 표현드린 구조에 대한 설명처럼요. 그러니 로테이터 커프만 써서 망가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로테이터 커프만 써요?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죠. 델토이드도 같이 쓸 것이고 심지어 팩 메이저도 쓸 것이고 심지어 대원근, 광배근 다 이런 녀석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 안에서 이 로테이터 커프라는 녀석이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동적인 안정자의 역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다 보니까 정적인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GH 관절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 과정 안에서 롤과 슬라이딩 스핀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자기만의 안정된 범위를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하는 건데, 상완 이두근이나 상완 삼두근의 안정성이 숄더 대비 너무 깨져버리게 되면 상완 이두근과 상완 삼두근, 즉 팔의 입장에서 받아줘야 될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여기서 좀 상쇄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오히려 팔굽관절에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선수분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팔꿈치가 안 좋아서 레이즈 운동을 많이 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게 되면 직접적으로 엘보우 상황에서 GH 관절의 벌림 상태를 어떤 덤벨을 들고 모멘텀을 크게 가져가는 이 상황이 오히려 극상근이나 이런 데 더 큰 스트레스로 역학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을 줄인다 또는 모멘텀을 키운다, 이 내용은 어떤 모멘텀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힘의 역학적인 기준도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역학적 모멘트의 길이를 줄여버리게 되면 훨씬 더 적은 힘을 갖고 동일한 무게를 들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보다 덤벨 프레스가 더 많은 무게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 들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팔굽관절이 적절하게 동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이 이게 없는 상태에서 덤벨을 여기다가 얻는 게 아니잖아요. 손을 통해서 엘보우를 지나 어깨로 들어오는 개념이다 보니 당연히 팔의 입장에서 상완 이두근하고 상완 삼두는 삼각근이라고 하는 델토이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역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행 운동 조건이 될 수 있고 선행 발달 조건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완 이두근 운동에 관련된 기준과 상완 삼두근 운동에 관련된 기준을 또 배워보면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상완 이두근과 상완 삼두근에 대한 부분들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